안녕하세요. 하키 시그널의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NHL 이달의 선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2022년 3월 이달의 선수로 로마뇨시, 조니 구드로, 세르게이 보브rov스키 이렇게 3명의 선수의 신인으로는 콜 코필드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애너임 덕스의 라이언 게틀레프 선수 올 시즌 끝으로 은퇴한다는 소식도 있었던 지난주였죠. 정규리그 막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NHL의 지난 한 주 어땠는지 하키 시그널 26회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하키 시그널 26회 오늘도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봉도님 하키 시그널 하트 댓글 다시 주셨네요. 최근 한 2, 3주 정도 이봉도님의 하키 시그널 하트 댓글이 안 보여서 조금 허전한 감도 있었는데 돌아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고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계속 애청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마이문나님 댓글 주셨습니다. 퍼시픽은 치열하고 특히 오일러스 최근 홈에서 9연승 중이고 남은 한 달 동안 퍼시픽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라는 댓글을 4월 2일 토요일에 주셨습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높은 승률을 이어가고 있고요. 퍼시픽 디비전에서 과연 누가 플레이오프에 갈 것인지 누가 몇 위를 할 것인지 어느 팀까지 플레이오프에 나갈 것인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정규리그 끝나봐야 알 것 같아서 정말 궁금하네요. 계속 함께 지켜보시죠. D.H.K님 댓글 주셨습니다. 지금 플레이오프가 유력한 팀들 중 전력상 차이가 나더라도 끈끈한 조직력과 수비로 일내는 스타일의 팀과 반대로 닭공식으로 화끈하게 몰아치는 팀 하나씩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포스트 시즌에 어느 팀을 볼지 고민 중인데 템파는 2년 연속으로 물먹은 것 때문에 싫고 레인저스는 절대 안 볼 거고요. 크크 하셨네요. 뉴욕 아일랜더스 팬으로서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벌써부터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구상을 하시는 것 같고 템파베이는 싫고 레인저스는 절대 안 보겠다. 물론 그러시겠죠. 끈끈한 조직력과 수비 그런 스타일의 팀 그리고 화끈하게 닭공 스타일의 팀 이번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팀들 가운데서 꼽는다면 어떤 팀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조건이 좀 헷갈리는 게 약한 팀들 중에 뽑아달란 말씀이죠. 이번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팀들 중에서 뭐 약하다기보다는 글쎄요. 뭐 공격 스타일이냐 좀 수비 스타일이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플로리다나 콜로라도 같은 팀이 그냥 아주 공격적인 스타일의 팀이죠. 그냥 강력한 공격력, 빠른 템포, 그 다음에 뭐 여러 라인에서 몰아치는 건 이제 플로리다 같은 느낌이고. 조금 더 이제 스타 파워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다면 토론토라든가 콜로라도 이런 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팀이 결국 이제 공격적인 팀이 될 거고 수비적인 컬러의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직력 같은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개인적으로는 댈러스 같은 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니면 보스턴도 이번에 지금 최근에 경기를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린드홀름 선수가 보강된 부분에서의 스타 파워가 좀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수비 지역에서의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꽤 좋아졌거든요. 최근에 확실히 그리고 이제 그 성적이 쭉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팀들을 이제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 좀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센 팀은 그냥 좀 배제를 해달라라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갖고 근데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갖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그런 스타일의 팀은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댈러스, 보스턴, 콜로라도, 플로리다 일단 이렇게 추천을 드렸으니까 이번 플레이오프도 어떻게 보실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파이널 캠님 댓글 보겠습니다. 킹스 풀업 안정권이라고 봤는데 시애틀 수입 못하더니 에드먼턴한테도 잡히면서 캘거리전이 정말 중요했는데 다행히 원정에서 잡으면서 한숨 돌렸네요. 다음 주 캘거리 에드먼턴 연전에서 결판 나겠네요. 시즌 막판으로 가니 박진감 넘치고 오랜만에 풀업 갔으면 좋겠습니다. 렛츠고 킹스 하셨고 커피타르님하고 답글이 이어졌어요. 진짜 정규 시즌 마지막까지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고요. 일단 오늘 다행히 뭐 위니펙 이겼고 이어지는 에드먼턴 캘거리 2경기 3점 이상해야 한 곱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일단 결론이 나왔죠? 베이거스가 다시 달리네요. 까딱하면 3위는 베이거스 될 것 같아요 하셨고 요즘 마이필드가 3라인에서 잘해준 것 같다고 커피타르 보시기에 좀 어떠냐 이런 의견을 좀 구하셨는데 커피타르님이 답글을 또 주셨어요. 기대치로만 성장한다면 대박일 것 같다. 킹스 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또 나눠주셨고요. 어쨌거나 뭐 커피타르님도 픽 모으면서 유치원 만드는 거 반대하시는데 응원하면서 두고 보는 수밖에 없다 하셨고 또 파이널 캠님이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LA 킹스 응원하시는 두 분의 댓글 재밌게 잘 봤어요. 캘거리 에드먼턴전에서 결론은 안 났지만 일단 결과는 좋지는 않았고, 이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이현숙 기자님은 뭐 덧붙이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LA 킹스에 대해서? LA는 조금 있다가 내용을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고 뭐.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는 시즌은 아니었고, 제가 3위를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2위에서 6위까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조금 근소한 차이를 낼 것이다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올 시즌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간 아예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좀 반사이익을 본 상황이라면 또 이야기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에드먼턴이라든가 베이거스는 실제로 이제 좀 올해 좀 많이 기대를 못 미치는 시즌이잖아요. 부상 때문에. 이제 그걸 제외하고도 LA도 올해 못지않게 부상자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주축자원들 중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라는 거. 올해 진짜 설령 정말 상황이 최악으로 풀려가지고 베이거스에 밀려가지고 플레이오프를 못 나간 상황이 나오더라도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잠시 후에 LA 킹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SJ 홈님 오셨습니다. 고 오일러스 고 하셨는데, SJ라서 저는 세너제이 팬이신가 했는데 에드먼턴 오일러스 응원하시는군요. 요즘 에드먼턴 연승 달리고 있는데 아주 기분 좋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하트 녹차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요새 이현숙 기자님 유튜브랑 블로그가 조용하네요.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언제 다시 시작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현숙 기자님 유튜브 및 하키 시그널 마냥 하키 뉴스 및 분석을 해주는 해외 유튜브 아시는 거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구글링으로 찾아봤는데 유명 하키 유튜브는 아이스하키 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요. 혹시 오일러스 전용 분석 유튜브 소개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요새 코로나 제 주변까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오미크론 증상은 독감이라지만 뇌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서 있어서 역시 가볍게 보면 안 될 듯합니다. 온도 스포츠 세 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주영님이 더 하키가이 해외 유튜버 추천해 주셨고, 커피타르님도 하키가이 아저씨 추천해 주셨네요. 대단히 분석적이거나 하지는 않은데 정리는 진짜 확실한 분이다. 동향, 이슈, 경기 다 정리되는 수준이다 하셨고, 그 스포츠 전문지 애슬레틱스에서 하는 팟캐스트 하키쇼도 좋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찾아보시면 오일러스 팟캐스트도 있을 거다. 이게 일요일에 주신 댓글인데, 이현석 기자님이 유튜브는 주말에는 쉬는 날이고 평일에는 주 5일 매일 하고 계시고요. 블로그는 요즘 좀 조용하죠? 예, 블로그보다 영향력이 유튜버가 좀 더 큰 것 같아서 요즘에는 조금 더 그냥 두 개 다 할 여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보기도 바쁘신데. 예, 그래서 유튜브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팟캐스팅 전 개인적으로 그냥 TSN이나 스포츠넷 쪽에 지금 현직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직접 출연해가지고 하는 거 많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종류가 많아가지고 제가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언급하기는 그렇고, 진짜 이 방송에 나오는 애널리스트들 있잖아요. 이제 TSN이나 스포츠넷을 보시면은 이제 해설자가 될 때도 있고, 그냥 이제 스튜디오에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저도 그런 데이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1차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진짜 인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은 이제 저희가 정보를 재가공한다거나 좀 에디터 같은 느낌으로서의 그런 선별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랑은 정보의 질이라든가 퀄리티가 훨씬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인사이더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 이제 그쪽에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를 언급드리긴 그렇고, 뭐 TSN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레이퍼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넷 쪽에도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엘리엇 프리드먼 씨도 아마 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진짜 인사이더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ESPN에도 뭐 있을 겁니다. 지금 ESPN이 NHL 중계를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포인트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 쪽 창구의 소식을, 물론 이제 그 뭐 지금 추천해 주신 그런 채널들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제 인사이더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건 개인의 취향이라서 예. 그냥 뭐 제가 추천하고 들어보시고 아 이거 별로네 싶으면 이제 취향에 맞는 거만 들으시면 돼요. 뭐 아직 보신 적이 없거나 들으신 적이 없다면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예,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누구나 다들 한 번씩 걸리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코로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죠. 모든 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윈스 LG님 댓글 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론토는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템파베이전 보스턴전 승리가 역시 컸네요 하셨습니다. 토론토 메이플립스 말씀 주셨는데 잭 캠벨 복귀했고 뭐 템파베이전 승리도 좋았는데 저는 플로리다전 4골차 역전패는 좀 문제점을 또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댓글을 살펴봤고요. 네, 한 주 동안에 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댓글 많이 주시고 서로 의견 교환해주시면 더 재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참여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지난 한 주 어땠는지 각 디비전별로 정리해보는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4월 8일 금요일 경기 종료 기준으로 디비전별 순위표 보면서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보겠습니다. 1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변함없고요. 미네소타전 패한 후에 버펄로와의 홈앤홈 2연전 1승 1패했습니다. 오늘 버펄로전 이기고 승점 100점에 도달했고요. 4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됐습니다. 뉴욕 레인저스 2위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일랜더스전 패배로 4연승은 끝났지만 이후 3경기에서 2승 1OT를 했습니다. 오늘 피츠버그를 또 잡았고요. 3위 피츠버그는 따돌리고 선두 캐롤라이나를 계속 위협하고 있네요. 3위는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콜로라도와의 홈앤홈 2연전 2패로 끝났고요. 뉴욕 레인저스전 0대3 패배. 레인저스와의 최근 14일 동안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정규패를 당했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계속 찝찝한 대목이 이어지고 있는 피츠버그고요. 4위는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미네소타전 졌고 템파베이전 이겼고 1승 1패를 기록했던 지난주였습니다. 5위 뉴욕 아일랜더스고요. 레인저스, 뉴저지 상대로 연승 이어가다가 댈러스전 패배로 4연승은 끝났습니다. 6위는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입니다. 보스턴과의 홈앤홈 2연전, 필라델피아와 또 홈앤홈 2연전 이렇게 총 4경기를 치렀던 지난주인데 1승 2패 1OT에 그쳤습니다. 최근 9경기 1승 5패 3OT 계속 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7위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인데요. 뉴욕 레인저스전 슈다우승으로 4연패를 끊었고 지난주 4경기 2승 2패였습니다. 8위는 뉴저지 데블스. 뉴저지가 플로리다전 6대2로 앞서던 경기 3피리어드 이후에 6대7로 연장패를 했던 경기가 좀 기억에 남고요. 이후에 아일랜더스, 레인저스, 몬트리올에게 모두 정규패를 당했고 지난주 4경기 3패 1OT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 2, 3위 4위까지 이 4팀이 플레이오프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인데요. 자, 뉴욕 레인저스와 피츠버그의 맞대결이 있었고 결국 레인저스가 승리를 거뒀고 레인저스와 피츠버그의 거리가 조금 벌어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레인저스가 2위 거리를 굳히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3연전 이제 오늘 이번까지 포함해서 경기들에서 레인저스한테 계속 진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남은 경기들에서 물론 이제 피츠버그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상대들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워싱턴, 내슈빌, 아일랜더스 괜찮죠? 아일랜더스 경기로 아일랜더스 2연전에 보스턴 2연전 게다가 에드먼턴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콜럼버스 같이 이제 전력이 좀 이제 피츠버그보다 약한 팀들과의 대진도 있는데 적어요, 확실히.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여차하면은 진짜 워싱턴한테 역전당하는 그림까지도 진짜 최악경구는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 2경기 더 했어요. 네, 2경기를 더 했는데 이제 캡스가 이제 2경기를 더 이겨버리면은 거의 비슷하게 따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이제 두 팀이 이제 서로 만나는 일정이 또 한번 예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이제 피츠버그가 정말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은 뭐 공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경기력이 아주 나쁘지 않은 경기들이 많아요. 뭐 디트로이트전 이제 11골 넣었던 경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네소타전 4골, 뭐 콜로라도전도 지긴 했습니다만은 4대6으로 4골 넣고 진 경기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시즌 내내 이제 피츠버그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경기 내적에서의 기복이라는 부분 자체가 후반기 와서는 예전에는 이제 뭐
한 5경기 좋은 경기 나오는데 한 3경기 이제 좀 안 좋은 경기 나오고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한 경기 좋으면은 한 2경기 나쁘고 그다음에 또 한 경기 좋으면 한 2-3경기 나빠버리고 이런 느낌으로 돼 버리니까 지금 후반기 싸움에서 힘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선수는 트리스턴 자리와 그 드스미스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자리 선수라든가 드스미스 선수가 올 시즌에 그렇게 성적 스탯 라인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 경기 내적으로 보신다면은 순간순간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이 안 들어요. 뭔가 이제 꼴리가 이제 퍽을 막는 느낌이다기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잘 막는 느낌보다는 퍽이 꼴리한테 맞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세이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불안불안해요. 경기를 보면은 정말.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좀 이제 그 다른 팀들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 근데 사실 콜로라도전도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둘 다 굉장히 업템포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고. 그런데 둘 다 이제 마찬가지로 골텐딩에서는 아주 그렇게 미덕운 자원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컴퍼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이 선수들이 올 시즌 스탯라인은 좋은데 이 선수들로 이제 정말 꼴리로 뭔가 이제 그 다른 팀들 이제 뭐 플레이오프권들 팀들이라든가 앞으로 플레이오프를 싸워 나가면서 상대 매치업에서 예를 들면 셰스토르킨이라든가 뭐 소로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상대방 골텐딩이랑 싸워도 적어도 지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자리라든가 컴퍼는 그런 자원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사실 둘이 좀 약점 좀 비슷한 느낌의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경기를 다 졌어요. 그리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주축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안 나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카드리 선수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니추시킨이라든가 뭐 뒤에는 이런 선수들까지도 뒤에 피츠버그전은 빠졌는데 이런 경기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팀 컬러가 비슷하면은 제가 이제 또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팀 컬러가 비슷하면 선수진이 좋은 팀이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수진으로 봤을 때는 콜로라도를 이길 수가 있는 선수진이었습니다. 피츠버그는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큰 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말킨도 들어와 있고 지금 카터도 들어와 있고 이제 부상으로 빠진 이제 저커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이제 풀전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진 콜로라도한테 지고 그 다음에 1라운드 상대로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에게도 사실 이긴 경기도 1대0이었단 말이에요. 그 1대0도 이제 셰스토로킨은 겨우 이제 뭔가 이제 공략을 해서 이기는 이런 경기였는데 결국 뒤에 세 경기는 모두 셰스토로킨 공략 못하고 다 패배를 했습니다. 레인저스전.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시리즈 기대치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 4대1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도 지금 피츠버그는 아주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골텐딩은 문제가 아니라고 봤었는데 저는 지금 후반기에 좀 이제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다거나 최근에 불안한 경기력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자리라든가 드스미스가 확실하게 안정적인 골텐딩에서 퍼포먼스를 보지 못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런 느낌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작년이랑 결국 비슷한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 선수가 작년에 굉장히 큰 실수를 계속 연발하면서 그냥 시리즈를 내줘 버렸지 않습니까? 아일랜더스한테. 근데 올해도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느낌으로 경기가 흘러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예 그냥 공격적인 부분이 그냥 확 살아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그러한 그 플레이를 조율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자리라든가 드스미스에게 조금 더 이제 부담이 덜 실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결국 최선인데 어떤 방법으로 좀 분위기 반전을 꾀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피츠버그가 최근에 레인저스에게 3연패를 당했던 건 요즘에 뭐 기복 문제, 또 전체적인 어떤 상대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셰스토로킨과의 이 골텐딩 매치업에서 밀리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가장 좀 크다. 이렇게 좀 봐야겠군요. 지금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때 두 팀이 1라운드에서 만나면 결국 이제 셰스토르킨을 신나게 두드리는데 이거 그 문을 열지 못하고 패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규 시즌에도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도 지금 피츠버그 확실히 뭔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조금 해법을 찾아야 될 방식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이 설리번 감독도 지금 이제 뭐 라인을 조금 이제 조정을 하고 이제 말킨이랑 이제 카터도 이제 같이 붙여보고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는데 뭔가 뾰족한 느낌이 아직까지는 좀 나오는 게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자, 레인저스는 캐롤라이나 쪽을 향하고 있고, 자 피츠버그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흐름.
자, 남은 일정에서 어떻게 또 극복을 해 나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보겠습니다. 1위는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지난 한 주에 꽤 아주 인상적이고 재밌는 경기의 연속이었는데 뉴저지전 2피리어드까지 2대6으로 뒤지다가 3피리어드 이후부터 추격해서 7대6 연장승을 가져갔고요. 버폴로전 승리하면서 올 시즌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5연승을 달리던 토론토를 맞아서 1대5로 뒤지던 경기를 7대6으로 뒤집으면서 또 한 번 연장승. 최근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8경기 7승 1패고요. 네, 선두 2위를 6점 차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2위는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입니다. 필라델피아전 잭 캠벨 선수 복귀전 승리를 했고 템파베이전도 승리했고 하지만 플로리다전 4골차 뒤집히면서 역전패를 했죠. 연장패였습니다. 5연승이 끝났고요. 오늘 댈러스전 연장승으로 만회를 했습니다. 지난주 4경기 3승 1OT였습니다. 3위는 보스턴 브루인스인데요. 93점입니다. 콜럼버스와의 홈앤홈 2연전 2승을 했어요. 디트로이트전 역전패를 한 게 좀 아쉬웠는데 템파베이의 상대적인 부진으로 3위로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최근 8경기 6승 2패 계속 좋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4위입니다. 승점은 93점, 보스턴과 같은데요. 경기 수도 같아요. 시카고전 승리 후에 몬트리올전 슈트아웃패로 4연승이 끝나더니 토론토와 워싱턴에게 연달아 패했습니다. 4연승 후에 3경기 승리를 올리지 못했고요. 4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5위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입니다. 오타와와의 홈앤홈 2연전 2패를 당했는데 보스턴전 역전승으로 7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이후에 위니펙전도 승리로 연승을 했네요. 6위는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내슈빌,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연이어 만나는 4경기였는데 여기서 2승 2패를 거뒀습니다. 플로리다전 진 게 9경기 만에 정규패였을 정도로 최근 흐름은 좋죠. 오타와 스노터스 7인데요. 디트로이트 몬트리올 상대로 3연승 달리다가 오늘 내슈빌전 재역전패를 했고요. 8위는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입니다. 템파베이전 슈트아웃 승리 포함해서 지난주 3경기에 2승 1패를 기록한 몬트리올이었습니다. 네, 애틀랜틱 디비전 여기도 플로리다, 토론토, 보스턴, 템파베이 이 4팀이 플레이오프는 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위권 순위 경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팀은 하위권에 있는 버펄로 세이버스인데 버펄로가 요즘에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예. 네. 아주 좋아졌죠. 어느 팀을 만나도 승패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4월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월부터 일단은 좋아진 부분을 많이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3월 14경기에서 8승 3패 3연장패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딱 성적을 보셔도 이제 좋아진 부분을 느끼실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지금 버펄로의 전력 자체가 아주 그렇게 탄탄한 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골텐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뭐 토카스키라든가 앤더슨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그렇게 이제 기대하기를 어려운 그런 사실은 꼴리 조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스터의 빈틈은 아직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8승 3패 3연장패를 지금 어쨌든 3월에 거두게 되면서 좀 좋은 분위기로 팀이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불안한 부분이 아예 없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경기들에서 연장을 6번이나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뭐 불안한 점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제 그 위치가 다르면 예를 들면 이제 이 팀이 플레이오프권이라든가 우승권을 노리는 팀이다라고 하면은 또 연장 너무 많이 가고 결국 연장에서 승점을 까먹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그림이 많게 되고 그리고 연장에서 경기력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게 결국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버펄로는 그런 입장의 팀이 아니죠. 지금 그냥 정규 시즌 결국 이제 올 시즌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좀 미래를 좀 보여주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의 성공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연장에 간 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버펄로 같은 상황이면은 아주 그렇게 나쁜 상황이다라고는 좀 보기가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트레이드라든가 지금 최근에 단행을 했던 그런 트레이드에서 들어온 자원들 대표적으로 엘릭스 터크 같은 선수들이 있죠. 이제 그런 선수들이 활약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도 조금씩 가다듬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키너 선수라든가 옥포소 선수 그동안 정말 이제 속된 말로 돈값을 못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계약을 맺었는데 이 큰 계약에 걸맞는 시즌을 별로 보여준 적이 없다. 이런 시즌을 보냈던 선수들도 올 시즌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스키너랑 오포소 두 명이고 톰슨 선수도 지금 거의 이제 팀의 탑6 센터 한 자리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뭐 딜런 커즌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페이턴 크랩스, 미틀 스태트 뭐 이런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온 선수들 이제 특히 이제 미틀 스태트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기대를 했었던 선수인데 드디어 이제 뭔가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제 결국 이제 자리를 잘 잡게 되면은 이제 버펄로가 이제 결국 이제 조금 더 나이가 한 2, 3년 뒤에는 이 선수들이 결국 이제 주축 메인 자원으로 딱 자리 딱 잡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힘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젊은 선수 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꼴리진에도 이제 데번 리바이 선수가 있고 예, 물론 이제 우코페카 루코넨 선수도 이제 올 시즌 이제 이 프로 레벨에서 꽤 이제 NHL 레벨에서 꽤 이제 좋은 모습 잠깐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젊은 골텐더 자원들도 아까 좀 이제 지금 당장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올라올 선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결국 이 부분도.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부분도 결국에 달린 메인 역할을 하는 자원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오원 파워라는 선수가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선수 이제 또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또 갖춰지게 될 수가 있고 공격진에서 뭐 올리베 나도라든가 그 다음에 JJ 페테르카 같은 이제 이런 아주 이제 유망한 젊은 자원들이 지금 아직 NHL에 뭔가 이제 크게 데뷔하지 않고 AHL 레벨이라든가 주니어 레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버펄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상황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순풍을 이제 드디어 좀 받고 가는 느낌으로 버펄로가 지금 시즌을 보내는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진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버펄로도. 네. 그동안 사실 지금 11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좌절되면서 참 11년 전에 참 좋은 팀이었거든요. 버펄로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7번 시드로 진출을 했는데 2번 시드인 필라델피아 만나가지고 거의 탈락 직전까지 몰고 가면서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2000년대 중반 때는 훨씬 더 강한 팀이었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끝으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플레이오프를 못 나가고 좀 어려운 시즌이 지속될 줄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한 1, 2년 동안의 그러한 방향성이라든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최근 1, 2년도 아니면 사실 이번 시즌이에요. 오프 시즌에 결국 이제 그동안 좀 실패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팀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했던 이제 그 자원들 아이클 그다음에 뭐 리스톨라인엔 라인하트 이런 선수들을 결국 이제 내보내는 선택을 하게 됐고 그 리턴도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나가는 과정에서 올 시즌 좀 많은 희망을 보여주는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이제 버펄로는 뭐 한 1, 2년 내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 시즌 성적이나 순위와는 상관없이 올 시즌의 버펄로의 모습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서서히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같은 이 정도의 또 승률이라면 이거 다른 그 상위권 경쟁하고 있는 팀들이 버펄로 만나서 그죠? 좀 단단히 좀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당장 토론토도 올 시즌 굉장히 버펄로한테 많이 덜미를 잡혔던 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두 경기를 세 경기에서 이제 토론토 기준으로 1승 2패 전적인데, 그러니까 버펄로가 2승을 했다라는 말씀인데, 네. 무시할 수 없는 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펄로 세이버스 팬분들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서부 컨퍼런스고요. 센트럴 디비전 정리해보겠습니다. 콜로라도 애벌랜치 1위죠. 승점 106점. 피츠버그와의 홈앤홈 2연전 2승을 했습니다. 최근 4연승을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두 번째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했습니다. 최근 6경기 5승 1OT, 11경기 9승 1패 1OT, 굳건한 리그 전체 1위의 페이스입니다. 미네소타 와일드가 2위입니다. 캐롤라이나 워싱턴을 연이어 잡았는데 이후 내슈빌전 2대6 패배. 9승 1OT 후에 11경기 만에 정규 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올 시즌 내슈빌전 3전 전패를 기록하게 된 미네소타네요. 3위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에드먼턴전 연장패, 이후에 캘거리전 6대4 승리 있었고요. 이후에 애리조나, 시애틀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최근 6경기 5승 1OT이고요. 2위 미네소타와의 2, 3위 경쟁 가열되고 있습니다. 4위는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버펄로전 졌는데 미네소타전 또 한 번 승리를 했고요. 오늘 오타와전
제역전승 가져갔습니다. 5위는 댈러스 스타스인데요. 세너제이, 시애틀, 뉴욕 아일랜더스, 토론토를 상대한 지난주였는데 4경기 2승 1패 1OT를 했습니다. 여전히 와일드카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댈러스군요. 6위 위니펙 제츠입니다. 지난주에 LA전, 디트로이트전 모두 패했는데 3연승 후에 3연패의 흐름이었어요. 7위는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템파베이, 애리조나, 시애틀 만나서 2패 1OT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패 2OT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시카고고요. 마지막 8위는 애리조나 카이오츠. 애리조나가 지난주에 11경기 연속 승리가 없던 애너하임에게 패했습니다. 지난주 4경기 1승 3패였습니다. 네, 현재 댈러스 스타스까지 5팀이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들어와 있는 센트럴 디비전입니다. 미네소타, 세인트루이스 2, 3위가 지금 1점 차고 4위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따르고 있는데 지금 내슈빌 입장이 물론 댈러스 스타스와도 2점 차밖에 나지는 않지만 아직 와일드카드 신분이긴 한데 디비전 3위 안으로의 진입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어요. 네, 아직 있죠. 사실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센트럴에서 5팀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적인 지금 흐름이라든가 남은 경기 수라든가 이제 물론 이제 베이거스도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만은 경기 수에서 일단 많이 밀리고 승점까지도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베이거스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내슈빌이 사실 올 시즌 아주 그렇게 많이 언급은 안 되는데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로만 요시 선수가 있죠.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3포인트 올리면서 로만 요시 선수가 단일 시즌 내슈빌 구단 프랜차이즈 그 최다 포인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수비수인데. 예. 오늘 86포인트죠, 오늘.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게 이어집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 경기로 지금 올 시즌 벌써 12번째 3포인트 이상 기록하는 경기입니다. 12번째. 근데 올해 맥데이비드가 이거 9번 했고요. 3포인트 이상 기록한 게. 네. 올해 그 캐나다 미디어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그 하트 트로피 지지를 받고 있는 오스턴 매슈스 선수가 7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만 요시 선수가 이 정도면 노리스는 물론이고 하트 후보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하트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지금 수비수로서도 확실히 지금 100포인트를 넘기는 페이스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페이스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골 그 다음에 거의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의 어시스트 그렇다고 수비적인 역할을 못하냐고 하면은 요시는 그런 유형의 선수도 아니죠. 피지컬 플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제 곧잘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고 머카가 이거 노리스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머카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이견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하트를 노릴 수 있는 저는 시즌이라고 봐요. 근데 머카는 맥시멈 노리스입니다.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분명히 이제 올 시즌 기준 격차가 났고 머카는 앞으로 찬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내년, 후내년 계속 이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년, 후내년 중으로 분명히 한번 따게 될 거예요. 근데 올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격적인 스탯도 그렇고 수비적인 기량은 이미 요시 선수를 따라갈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격차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리스는 저는 무조건 요시가 올해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하트 트로피인데 충분히 저는 하트 트로피도 이야기가 나오고 퍼스트 발롯이 꽤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 NHL 그 수상 제가 이제 NHL 수상식에 대한 조금 이제 그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자주 제가 이런 의견을 자주 피력을 했는데 너무 기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보고 좀 이제 뭔가 새롭고 조금 더 이제 그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의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선호를 하거든요. 미디어는. 원래 이제 미디어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매슈스도 하트 트로피하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 기준에서는 매슈스는 하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시 선수는 저는 이제 수비수에서 정말 이 정도로 오랜만에 독보적인 모습이라든가 그 직장 폐쇄 시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직장 폐쇄 그러니까 아예 통으로 한 시즌 쉬었던 이제 0506 시즌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도입된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상 모던데이 NHL로 봐야 되는 부분에서의 0506 시즌 이후에 100포인트 기록한 수비수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 정도만 보시더라도 그렇다고 로세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수비적인 부분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전천후 자원인데다가 포인트는 이렇게 쌓아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충분히 이 요시 선수의 올 시즌 하트 트로피를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로마뉴시 선수가 예. 그 예년 시즌과 비교해봤을 때 올 시즌 뭐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길래 이렇게 좀 포인트가 확 늘어난 걸까요? 예년 부분과 결국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 요시 선수의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가 워낙 이제 높은 선수기도 했었고, 네. 근데 올 시즌 확실히 어시스트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이제 원래 골은 원래 잘 넣는 선수였습니다. 원래 골은 굉장히 이제 그 슬롯 지역에서 파고드는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슈팅력이 항상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맥시멈 20골까지도 기록을 할 수가 있는 유형의 이 선수거든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슛이야 이제 뭐 워낙 이제 좋은 선수니까. 근데 어시스트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인스 감독이 이제 요시 선수로 기용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뭐 지역 돌파라든가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아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립 지역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짜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요시 선수를 많이 이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 선수에게 그 역할을 많이 맡기는 경향이 늘어났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요시 선수가 이제 좀 더 퍽을 만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예전보다 그 경기 내적에서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영향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팀이 전략적으로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미네소타도 그렇고, 미네소타도 이제 카프리조프 선수를 굉장히 그런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선수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역할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올해 조금 더 요시 선수가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내슈빌 같은 팀이 의외로 좀 사고를 치는 팀입니다. 이런 팀들이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게 되면 올 시즌에 일단은 골리인 사로스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팀들보다 예를 들면 지금 2위, 3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텔벗 플레리가 최근에 뭐 포스트 시즌, 플레리가 이제 종골리긴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줬던 그런 불안감, 그리고 텔벗 선수는 사실 불안한 유형의 골리죠. 그리고 비닝턴이 좀 무너진 과정에서 경험이 없는 후소에 기대야 되는 세인트루스의 상황. 근데 내슈빌은 이미 사로스가 이전 플레이오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올 시즌도 이제 성적이 좋고요.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데다가 거의 이제 NHL 최고급 디펜스맨 요시 선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5골 이상 기록한 선수가 2명이나 있습니다. 슈빌에. 듀쉐인, 포르스베리. 이런 느낌의 1, 2라인의 전체적인 펀치력 강화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뎁스 자원이 없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테너 전호 선수가 23골을 넣고 있거든요. 이런 선수가 나온 부분이라든가, 토머시너 선수도 10골 넘었고, 4라인에서 주로 이제 시프트 소화하는, 3, 4라인에서 주로 시프트 소화하는 그 트레닌 선수, 이제 굉장히 이제 사이즈 큰 러시아인 선수인데 이 선수도 17골을 넣고 있어요, 올 시즌. 네. 이런 느낌으로 뎁스 자원에서도 힘을, 펀치력을 실어줄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전체적으로 체킹 게임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상대방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 이런 컬러의 팀이 의외로 굉장히 포스트 시즌에 가면은 사고를 치는 케이스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치보다 훨씬 뛰어넘은 성적을 낸다라는 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 내슈빌은 생각보다 많이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여 와일드카드로 진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일드카드로 진출하게 되면 1번이 좀 유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캘거리랑 상대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3위권에도 진입을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고, 어쨌든 저는 올해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으로서도 이제 내슈빌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요. 네. 내슈빌 프레데터스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히 해봤는데, 뭐 그 중심에는 로만 요시 선수가 있고요. 뭐 현재 위치를 봤을 때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합니다. 만약에 뭐 디비전 3위로 간다면 미네소타와 상대를 하면 또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내슈빌 프레데터스의 상황인 것으로 보이네요. 센트럴 디비전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1위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지난주 보면 세인트루이스전 패배 후에 LA전, 애너하임전, 오늘 세너제이전까지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션 모노엔 선수 부상으로 남은 시즌 아웃된다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2위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72경기에 89점인데 세인트루이스전 6대5 연장승이 있었고요. 애너하임전 이겼고 세너제이전 또 역전하면서 연장승. 오늘 LA와의 맞대결 중요했죠? 정규승했습니다. 한 골차. 최근 6연승을 달렸고요. LA를 끌어내리고 2위로 상승했던 지난주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3위가 LA 킹스가 됐는데 73경기 86점이고요. 위니펙전 승리를 했지만 캘거리전 제역전 패, 오늘 에드먼턴전 패하면서 3위가 됐습니다. 4위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입니다. 시애틀전 원정 2연전 2승을 챙겼고 밴쿠버와의 홈앤홈 2연전에서는 1승 1패를 하면서 5연승 끝났습니다. 현재 디비전 4위이면서 와일드카드 3위인데 양쪽의 레이스에서 다 승점 한 4점에서 5점 정도 뒤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연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바쁜 베이거스입니다. 5위는 밴쿠버 캐너스입니다. 베이거스와의 홈앤홈 2연전 1승 1 OT였고요. 오늘 애리조나전 승리까지 지난주 3경기 2승 1 OT를 기록했습니다. 애너임 덕스 6위에 있습니다. 애리조나전 승리 12경기 만의 승리였고요. 하지만 이후에 에드먼턴, 캘거리에게 다시 연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14경기 1승밖에 없는데 이제는 애너임이 이번 시즌은 내려놓은 입장입니다. 7위는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댈러스전 정규패, 에드먼턴전 연장패, 오늘 캘거리전 정규패. 최근 5경기에서 4패 1OT 승리가 없고요. 7위로 내려갔습니다. 8위는 시애틀 크라켄입니다. 베이거스와의 홈 2연전 2패했고요. 지난주 5경기 2승 3패의 전적이었습니다. 캘거리, LA, 에드먼턴 이렇게 지금 세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있는 퍼시픽 디비전이고요. 오늘 참 주목받는 매치업이 있었어요. LA 대 에드먼턴과의 경기. 3대2로 에드먼턴이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가면서 2위 경쟁에 있을 때는 에드먼턴이 조금 유리해졌어요. 네. 퍼시픽 디비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 가면 갈수록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실은 LA가 또 2위를 굳히는 느낌으로 중간에 잠깐 이제 그 흐름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 결국은 또 갑자기 또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게 됐고 에드먼턴이 완벽한 상승세도 사실 이제 베이거스가 지난 경기를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베이거스도 지금 LA랑 굉장히 거리가 많이 좁혀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LA가 베이거스가 올라오는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결국은 이제 이번 주랑 이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2주 동안에 있었죠. 이제 에드먼턴이랑 캘거리를 원정 2연전 그리고 홈 2연전 이제 이렇게 이제 LA가 상대를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디비전 상황에서 1, 3위들이랑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근데 결국 결론은 1승 3패가 됐죠. 그러니까 1승 2패 1연장패니까. 근데 그것도 1승조차 이제 슛아웃 승리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스타 파워가 예전 같지 못하다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LA도 사실은 스타 파워가 떨어지는 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골리의 퀵이 있죠. 그리고 1라인 센터에 그 코피타르 선수 있죠. 그 다음에 수비 1라인 수비에는 그 다우디 선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에서 확실하게 스타 파워가 밀리는 팀은 절대 아닌데 지금 어쨌든 다우디는 부상으로 꽤 오랜 시간을 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피타르는 사실은 예전에 그 기량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죠. 퀵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상대방의 이 캘거리라든가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20대 중반에 그냥 아주 이 어마무시한 전성기에 딱 들어간 선수들이 딱 팀을 지탱을 하고 지금 완벽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결국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이제 패배를 했었던 이제 4월 4일 캘거리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코피타르가 이어스트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대방이 1라인에게 잡아먹히는 그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오늘 경기에서도 맥데이비드 선수에게 를 좀 이제 통제를 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왔던 이런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스타파워가 예전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LA도 젊은 선수들 좋은 자원은 굉장히 많죠. 앞으로 이제 올라올 자원들도 이제 저희 기대되는 자원이 참 많고 좋은 선수들 보면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멀었어요. 왜냐하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더지 선수도 올 시즌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펜스 선수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뭐 공격진에도 지금 뭐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뭐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이제 또 그 온타리오 레인에도 지금 올라올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거기서 AHL 팀에서도 이제 그 지금 아직까지 수련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만간 LA도 굉장히 팡 터지는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물갈이를 하면서 근데 결국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이 LA의 스타 선수들이 좀 지는 별들이고 이제 그 다른 이 LA 스타 선수들은 지금 스타 선수들은 근데 이제 캘거리라든가 에드먼턴은 지금 완전히 떠오르거나 이제 아주 그
빛나는 이런 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밀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차이가 지금 4연전에서 이제 좀 안 좋은 결과라고 이제 결국 귀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지금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은 남은 일정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보면 미네소타랑 이제 콜로라도랑 한 경기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봐도 시카고, 콜럼버스, 애너하임, 시카고, 애너하임, 시애틀, 밴쿠버입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점을 많이 쌓을 수 있을 만한 지금 상황 자체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결국 지금 이번 4연전도 그렇고 이번 4번 경기 중요한 팀들과의 4번의 경기도 그렇고 결국 또 시애틀한테 또 한번 지고 들어왔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좀 안 좋은 그림이 조금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요 부분은 얼마나 좀 빠르게 최근 경기 다가올 경기들에서 이제 좀 떨쳐내느냐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부진이 좀 장기화된다. 이번 고비가 이제 지금 앞으로 원정 3연전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3연전이 미네소타, 시카고, 콜로라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기운이 쭉 이어져서 만약에 3연패가 더해지고 이러면은 진짜 상황이 애매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베이거스에게 추월을 허용할 가능성이 지금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연전, 이번 3연전 어렵기는 한데 저는 무조건 승점 한 3점 정도는 따내야 진짜 최소한 선방을 하는 느낌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베이거스의 추격에 맞서서 베이거스 지금 남은 일정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LA가 어쨌든 순위를 수성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좀 한 고비만 이번 원정 3연전 한 고비만 어떻게 잘 넘어간다면은 충분히 잘 풀릴 요런 이제 상황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또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대비를 한다면은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이 부상자 좀 메인 부상자로 메인 빠진 선수들 중에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지 뭐 마이크 앤더슨이라든가 드루 다우디라든가 이런 선수도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러조트도 그렇고. 근데 이런 선수들이 이제 결국 이제 돌아오게 돼서 딱 전력이 조금씩 태워지게 되고 한다면은 뭐 만약에 3위로 진출을 해서 에드먼턴을 만나게 된다라고 해도 좀 정규 시즌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경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LA가 에드먼턴에게 2위 자리를 내주고 최근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9경기나 남겨놓고 있어요. LA.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하고도 또 승리가 절실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자, 퍼시픽 디비전 최종 순위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군요. 오늘 각 디비전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가올 한 주 또 재미있게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L 이번 한 주 다가올 한 주에 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매치업 프리뷰고요. 4월 9일 토요일 오전 8시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보스턴 브루인스 대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대결입니다. 애틀랜틱 디비전에서 지금 토론토와 함께 2, 3, 4위 경쟁 또 하고 있는 두 팀인데 올 시즌 전적은 템파베이가 연장승이 한 번 있었고 보스턴이 정규승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시즌 3차전 어떻게 예상하세요? 보스턴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경기에서의 보스턴이 템파를 잡아내는 모습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보스턴이 확실히 린돌럼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의 이제 좀 변화한 부분에서 지금 1라인에 이제 린돌럼과 맥커보이를 같이 이제 쓰는 이유로 이제 그 그림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뭔가 이제 맥커보이의 그동안 파트너가 진짜 이거 많이 고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린돌럼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좀 부족했던 점을 잘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브러스크 선수도 지금 이제 시즌 중간에 뭐 트레이드가 되니 많이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트레이드 블락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 올 시즌 굉장히 좋지 않은 시즌이었는데 결국 지금 후반기 들어서 마샨트랑 베르제롱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서 생각보다 이제 쏠쏠이 재미를 보고 있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라인 같은 경우는 파스트리아크 선수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하울라 선수랑 결국 이제 홀 선수가 이제 버티고 있고 만약 파스트리아크 선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이 라인까지 탄탄한 모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스턴은 저는 굉장히 좀 후반기에 지켜보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템파는 사실은 이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템파가 보스턴이랑 정규승에서 3승 차이가 나요. 네. 보스턴이 3승이 정규승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타이브레이크 같은 부분에서 밀리는 거죠. 템파베이가. 지금 승점이 같은데 뭐 맞대결에서 지면 무조건 와일드카드로 밀리는 형국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토론토가 지금 최근에 좀 페이스가 괜찮게 되면서 토론토가 좀 치고 나가는 부분에서 토론토를 결국 따라잡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3번 시드를 가는 게 저는 훨씬 나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이제 물론 토론토도 강력한 팀이지만 토론토냐 캐롤라이나냐 선택했을 때는 토론토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한 게 사실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의 경기력을 그동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두 팀이 3위권을 싸움에서도 중요한 경기고 사실 이제 요 경기를 이기게 되는 팀은 뭐 토론토랑 차이도 그렇게 나지 않는 상황을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템파베이는 지금 맥도너 선수가 빠진 여파가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상대방의 이제 강력한 라인을 통제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수비 지역에서 이제 뭔가 이제 퍽을 상대방의 지역으로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모습이 그런 부분에서 좋은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들이 생각보다 이제 좀 적어요. 지금 생각보다 너무 적은 느낌인데 원래는 괜찮을 거라고 봤었는데 너무 적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맥도날 선수가 빨리 복귀를 해야 적어도 이제 그러면 이제 수비 매치업에서라도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템파베이는 얼른 좀 맥도날 선수가 복귀를 하기를 좀 그렇게 기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요 경기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애틀랜틱 디비전에서 아주 중요한 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월 9일 같은 날 토요일 오전 9시 경기고요. 미네소타 와일드 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센트럴 디비전 2위, 3위. 플레이오프 1라운드 대결 가능성도 꽤 큰 두 팀인데 최근 리그에서 승률이 가장 좋은 두 팀이기도 해요. 예. 자, 시즌 1차전은 윈터 클래식이었고 그렇죠. 예, 이제 2차전입니다. 예, 윈터 클래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1차전의 결과를 가져오기는 조금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실외 경기랑 실내 경기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확실히. 네. 아무래도 뭐 빙질이라든가 뭐 전체적인 뭐 그러한 그다음에 뭐 이 컨디션 관리도 힘들잖아요. 이거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날 경기. 예, 실제로 이제 경기 보시더라도 굉장히 처음에 느슨한 경기 나왔다가 뭔가 이제 득점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주고받는 이런 양상이 나오면서 약간은 좀 이 실내 경기랑 다른 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두 팀이 올해 처음 만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두 팀의 대결이고 지금 승점도 91.90점이에요. 네. 예, 그런 뭐 물론 이제 미네소타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인트루이스가 이 경기를 이제 정규승을 하면은 자리가 바뀝니다. 예,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두 팀 다 최근에 이제 좀 페이스가 좋아진 미네소타에 뭐 워낙 좋고 근데 세인트루이스 지금 3연승 달리면서 페이스가 많이 올라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뭐 후소 선수가 아마 나오겠죠. 예, 오늘 요날 경기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제 후소 선수에게 기대되는 부분이라든가 미네소타는 플레리나 텔벗은 누가 나와도 결국은 기대치는 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선수 생활에서의 클래스는 이제 당연히 플레리 선수가 더 높지만 최근에 이제 그 텔벗 선수가 지금 최근에 장난이 아니거든요, 페이스가. 이런 네. 부분에서 텔벗 선수랑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플레리랑 누가 나와도 별 비슷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미네소타의 강력한 이 센터진 깊이가 진짜 세인트루이스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센터진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결국 얼마나 구멍이 날지, 이거를 얼마나 미네소타가 잘 메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진짜 만약에 이 두 팀이 2번, 3번 시드로 만나게 돼서 1라운드를 펼치게 된다면은 꽤 재밌는 경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이제 미네소타가 이제 내슈빌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발 내슈빌은 올라오지 말았으면 할 거예요. 지금 올 시즌 내슈빌을 3번 만나서 다 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미네소타를 만난다고 이거 뭐 더 편하냐 이거는 아닌데 그래 심적으로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죠. 심적으로 조금 다진 그냥 아예 다 그냥 썰린 상대를 또 만나는 거라 그래도 이제 조금은 어디 윈터 클래식이긴 하지만 한 번은 뭐랄까 좀 뭔가 뭔가 이제 좀 치열하게 뭔가 이제 이렇게 좀 글러브를 맞댄 상대랑 이렇게 싸우는 거 만나는 거는 심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번, 3번 시드 싸움 이런 부분에서도 이 두 팀의 경기 지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두 팀이 4월 9일에 대결하고 8일 뒤인 4월 17일에 또 대결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2, 3위 1점 차인데 아주 중요한 또 연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첫 번째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월 10일 일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 대 에드먼턴 오일러스. 요즘 나란히 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두 팀이고요.
1차전 3대2 콜로라도의 연장승이었는데 시즌 2차전 되겠습니다. 서부에서 또 주목되는 매치업이에요. 네, 뭐 이 두 팀은 워낙 슈퍼스타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보시더라도 아무래도 굉장히 볼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콜로라도의 뭐 란타넨, 맥키넌, 그 다음에 지금 란데스코어 선수는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그다음 머카 뭐 이런 선수들 뭐 굉장히 이제 대단한 스타 선수들이 많잖아요. 에드먼턴도 드라이자이틀, 맥데이비드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뭐 전체적으로는 스타 파워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화려한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는 눈 즐거운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에드먼턴의 골텐더들, 코스키넨이 나올 수도 있고 스미스가 나올 수도 있고 어느 갈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런데 이 두 선수들이 진짜 콜로라도 공격에 정말 날카로움, 정말 그 결정력, 그리고 이제 속도, 이거는 진짜 리그에서 최고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 약한 에드먼턴의 골리들이 뚫리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역시 여전히 약점을 노출을 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좀 불안감을 가중을 시킬지, 그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콜로라도는 뭐 대표적인 또 닭공 스타일의 팀이고, 에드먼턴 요즘 또 득점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치고받는 경기 한번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4월 13일 수요일 오전 8시입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대 뉴욕 레인저스의 대결.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 2위 선두 경쟁하고 있는 두 팀이죠. 시즌 1차전 6대3 캐롤라이나 승리가 있었고요. 1, 2위가 달려있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요것도 많은 게 걸려있는 경기죠. 네.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떻게 결과가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두 팀의 승점 차는 이제 2점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레인저스가 만약에 이 경기를 잡게 된다면 진짜 자력 1위 가능성까지도 충분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레인저스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옵니까? 디앤젤로 선수가 오죠. 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전 경기는 아마 부상으로 결장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앤젤로 선수가 MSG에 옵니다. 출장을 하겠죠. 아마 열렬하게 환영해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달린 부분에서 1위 메트로 1위 싸움이 아예 달려 있다. 사실은 캐롤라이나가 이제 한 1, 2주 전만 해도 꽤 차이가 났었거든요. 2, 3위권이랑. 네. 경기 수에서도 지금 이득을 보는데 승점도 지금 한 5점 정도 앞서는 한 그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불과 한 2주 만에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지금 캐롤라이나랑 레인저스의 분위기가. 그래서 요 경기는 진짜 순위 같은 부분에서도 지켜볼 부분이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좀 볼거리가 많은, 앞서 말씀드린 디앤젤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2위 순위, 그다음에 두 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이제 강력하고 이제 이런 공격력을 자랑한 팀이라고 한다면,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방위적인 체킹 게임을 펼치는 이런 부분에서의 약간은 좀 다른 이제 팀 컬러의 차이, 이런 부분도 느낄 수가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롤라이나와 레인저스가 4월 27일에도 정규리그 거의 뭐 마지막 경기가 될 텐데 맞대결이 한 번 더 예정이 돼 있어요. 만약에 그때까지 지금 이런 1점 차, 2점 차 유지가 된다면 그때 가서 또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이 4월 13일 경기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하고 지금 디비전 내의 다른 팀에게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4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고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대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하위권 팀들과의 7연전을 마치고 지금 퍼시픽 디비전 선두 캘거리를 상대하게 되는 베이거스 일정이 되는 경기고요. 아무래도 승리가 더 급한 쪽은 베이거스겠죠. 네, 무조건 잡아야죠.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은 경기에서 승점 획득률 한 7할 정도는 해야 지금 플레이오프에 발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대진상으로는 가능은 할 법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뭐 퍼시픽 3위 하는 게 더 가까워요. 지금 그렇죠. 그게 더 현실성 있어 보여요. LA를 따라잡는 게 제치는 게 더 지금 빠릅니다. 현재 그렇죠. 기준으로는. 네.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경기가 지금 이제 캐나다 서부 원정 3연전이 이제 결국 좀 있으면 다가옵니다. 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엘버타주의 이제 강호들
두 번 이렇게 연속으로 만나는 부분. 요거를 잘 넘기면은 이제 또 베이거스도 조금은 한 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좀 네. 약간은 심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거의 근데 만약에 요 두 경기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밴쿠버전은 밴쿠버전은 장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금 캐나다 서부 원정 3연전 중에 요거를 이제 좀 안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된다면 진짜 심적 여유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요 이제 3연전에서 만약에 진짜 최상의 경우에 3승을 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은 뒤에 이제 예를 들면은 좀 껄끄러운 매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워싱턴, 댈러스, 세인트루이스 이런 경기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한 경기 정도는 져도 한두 경기 정도 져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진짜 3연패 하는 그림 나오게 되면은 진짜 베이거스는 그냥 그 시점에서 뭔가 굉장히 불투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거스 입장에서는 저는 어렵지만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이제 밴쿠버랑 있었던 3일이랑 6일 경기에서 1승 1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서 사실은 지면 안 됐었는데 졌습니다. 그게 이제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정규 시즌에서 정규패를 밴쿠버한테 처음 한 경기였나?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캘거리는 사실 이제 저 위에서 약간 좀 관망하는 포지션이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에드먼턴이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위에 에드먼턴보다는 좀 1위까지는 그래도 좀 안전한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베이거스를 적당히 상대하는 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잡아야겠다라는 멘탈리티는 있겠지만은 조금 동기부여적인 측면 입장에서는 확실히 베이거스가 좀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워낙 이제 캘거리가 이제 전체적인 전력 자체가 탄탄한 팀이고, 베이거스는 사실 지금 이제 어쨌든 공격진에서 부상이 너무 많은 여전히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 공격진 뎁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캘거리는 공격진 뎁스가 거의 리그에서 최상급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베이거스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플레이오프를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승 1패에서 올 시즌 3차전 베이거스와 캘거리의 대결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시그널 오늘 26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재미있게 NHL 보시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